공짜로 알려줄게. 아, 공짜로 많이 알려주네. 방충망 알려주고. 공짜로 알려줄 테니까 난 조경 국가 자격증 있다고. 내가 이게 전지하는 거, 소나무 전지하는 거 정식적으로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전지 배우러 다닐 때도요, 정말 전지에서 유명한 농원이 20개가 있어. 1억 2억짜리 특수목이 몇백 그루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그 전라도에도 충청북도에도 전지 배우러 다녔었다니까. 아, 그런 거 보다가 막 나가 기술교육한다고 막 나무 막 자르듯이 자르면 안 돼. 소나무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좀 솔직히 돈도 좋지만 진짜 적당히 처먹어야지 인간들이. 이거는 이제 소나무인데 어쨌든 교목 관목 조경을 좀 이렇게 알아야지.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그냥 들고 가서 막 나무 자른다, 그 사기꾼이 미친놈이야. 나무 남의 거 잘못 잘라다가 큰일 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이에요? 오늘은 육상의 우레탄 중도 1차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천 서구 연희동인데 여기 하고 파주로 넘어가서 조경관리, 풀 나무 전지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조경관리하는 거. 여기는 지난번에 싱글방수하고 옥상방수한 그 무기질 공사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차로 5분 거리예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여기 공사를 또 주셨어요. 그 소장님이 건물 관리하는 게 많아요. 많은 건물주분들을 알고 계신데 거기 공사를 잘해서 여기까지 주셨어요. 아, 소개로 오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화장실 여기 쓰라고 공실인데 전기는 여기서 끌어다 쓰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우레탄 중도는 무겁기 때문에 일반 그 충전 믹서기로 하면 힘이 좀 딸려요. 페인트 섞을 때 괜찮은데 중도랑 이런 건 무겁기 때문에 전기 믹서기로 하는 게 좋죠. 오늘 이제 중도 1차를 왔어요. 근데 항상 이제 곤방하면 쉽지가 않네. 헬스하는 거 같네. 오늘은 제가 혼자 작업해요. 교육생분이 지금 3분이 계신데, 이제 3분이서 팀워크를 이뤄서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잘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화성에 가서 컨테이너 도장 이틀 3명이서 작업하고 있고, 또 내일도 다른 교육생분 일을 또 3명이서 또 해. 서로 이제 도우고 서로 같이 뭐 엠빵 할 일은 엠빵 하고 일당으로 갈 일은 일당으로 가고 서로 도와주게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교육 처음 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보통 이거 친하게 지내게끔 안 하려고 하지. 왜요? 왜냐면 그렇게 친하게 지내서 무리를 이루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뭐 딴짓거리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나 교육받을 때 그랬어. 윗기수 아랫기수 뭐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친하게 지내라고 해요. 뭐 왜냐면 나도 아이템이 많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교류 많이 하고 서로 발전해라. 그래서 친하게 지내시라 이렇게 하고, 나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기술 아이템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이 지나면 인테리어 큰 사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화요일날 3분이서 하는 작업이 있었고, 한 분이 오다를 따서 갔었고, 목금을 또 한 분이 오다를 잡은 거를 3시 가고, 토요일날 또 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분들 일 많이 하죠. 개인 오더도 할 거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혼자니까 힘드네. 옛날 생각나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작업을 다 했어요. 지금 바닥에 여기 보면 반질반질하죠.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에요. 콘크리트 색은 조금 옅은 회색이지. 근데 좀 진하지 않아요? 좀 색깔이 기름칠한 것처럼 진하죠. 이거 하도를 발랐는데 이 원래 바닥이 되게 검은색 때가 많았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바닥 샌딩을 다 하고 나서 두 번째 들어와서 먼지 청소 할 거 하고 밑작업을 2회 하고 코킹을 했죠. 근데 하도를 이런 맨 생지에는 한 번만 하면 금방 쑥쑥 빨아들여요. 저기가 바닥이.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서 보면은 다 반질반질하죠. 저기에 중도를 부착시켜야 부착이 잘 나오는 거지. 그리고 사이드 보시면 코킹 이거 하도 작업하는 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중도를 이게 1차 2차에 나눠서 하는데, 원래 이거를 하도 하고 날이 좋으면 저녁에 중도 1차 하고 가도 돼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거 현장하고 파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조정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중도 1차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땡이 없어서 네. 혼자 하시잖아요. 많이 힘드세요? 원래 저는 항상 혼자 했었어요. 혼자 하거나 필요하면 한 명 쓰거나 그랬는데, 여러 명이서 하다 혼자 하면 사실 힘들죠. 근데 원래 혼자 해야지 일을. 교육생분 걱정한 건 없으세요? 원래 몇 번 해본 현장이고 그렇게 어려운 현장이 아니어서 셋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이 되죠. 잘 끝났나, 몇 시에 끝나나. 교육생 단톡방이 있으니까.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운영하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근데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덕이 안 되면 폭파해야지.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자기들이 해야 자기 게 되니까. 서로 땡겨주고 끌어주고. 그렇죠. 그 역할도 해야지. 여기 와서 배우는 그 느낌이 있고, 또 자기 오다 받아서 하는 그 느낌이 달라요. 진짜 자기 거를 만들려면 와서 배우고 해보고 자기 거를 나가야지. 실패를 해야지. 되든 안 되든. 나가면은 경험이 쌓이니까. 그래서 3분이서 이제 하러 갔죠. 그리고 그 3분은 이번에 현장 3개를 잡아가지고 3시 가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갔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어제 목금 했고, 그리고 토요일 내일도 가고. 하나는 배관 테이프 감는 거, 하나는 컨테이너 도장하는 거 이틀 군부대, 하나는 기계식 주차장 그 카리프트 도장하는 거. 그것도 단가 좋아요. 괜찮아요. 카리프트는 단가 얼마예요? 단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오늘 크게 이 동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요?
큰 줄기는 한 가지인데 약간 이거 정신교육 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 동영상 안 볼 것 같은데 나는 일을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일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고객을 대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거를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우레탄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전기 믹서기로 교반하는 게 좋아요. 충전 드릴에다가 하는 거는 너무 약해. 2분 정도는 섞어줘야 돼요. 교반을 잘 해야 돼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왜 여러분은 일이 없고 나는 많을까 짜증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제가 돈을 잘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입으로 월 1,000 번다 월 2,000 번다 이렇게 홍보하는 가짜 월천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야. 이건 진짜 월 1,000, 2,000, 3,000. 저 4주 동안 이번 달에 3,000 벌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찐 경험자들이 알려줄 수 있는 거, 돈 잘 벌고 싶으면 쓴소리를 잘 들어야 돼. 여기 현장이요, 인천 서구 연희동이잖아요. 여기 근처에 저 싱글 방수한 데가 인천 서구 심곡동이에요. 여기서 차로 5분 거리. 근데 이 일을 그 소장님이 주셨어. 그 소장님이 일 잘한다 그래서 주셨어. 근데 그냥 단순히 일만 잘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실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한테 가이드를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중요한 얘기에서 잠깐 하던 일을 스탑하고 설명을 할게요. 거기가 싱글 방수랑 무기질 방수를 했잖아요. 무기질 방수가 한 5평에서 7평밖에 안 됐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좀 정직해야 돼. 내가 들어간 견적이 사실 많이 남아. 왜냐면 인건비니까. 제가 건물주분을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물주분이 너무 뭐가 비싸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내 소신껏 견적을 냈죠. 싱글 방수 원래 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소신껏 옥상 그 무기질이랑 우레탄 도장공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견적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정직하게 견적을 넣고 상담을 잘 했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그 건물주분께서 소장님을 만나보라는 거야. 그리고 타 업체 견적서를 나한테 줬어. 여러분들 상담할 때 고객한테 타 업체 견적서 주세요 하면 바로 주는 고객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뢰가 있어야 주지. 그래서 봤는데 좀 과해. 그 5평 7평 방수하는데 견적을 330을 넣었어. 그리고 그 앞에 철판 얇은 거 절곡해가지고 빗물바지로 씌우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를 30만 원에 넣었어. 그러면 그 방수 하나 하는 거 가지고 5평에서 7평 사이인데 330은 너무 과하단 말이야. 이거 방수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많이 남아.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지. 근데 건물 소장님을 만나보라 해서 현장에서 소장님 만났어. 근데 소장님이 지난 업자가 견적을 어떻게 냈는지 얼마인지를 설명해 줬는데, 내가 보니까 그 건물은 옥상 방수보다 싱글 방수를 해야 돼. 새는 지점을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싱글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업자는 싱글 방수는 안 하고 옥상 방수만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그 업자가 공사하면 그 새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안 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장님이 나보고 자기는 저기가 문제인 것 같고, 그 소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해왔대.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싱글에 철판이 두 개가 되어져 있었어요. 거기가 철판을 걷어낸 거거든. 그거는 유튜브에 안 찍었지만 철거하는 날. 근데 내가 봤을 때 거기가 문제야. 그래서 내가 건물주한테 했지. 사모님, 여기는 싱글이 문제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사를 했는데 세면 내가 책임지고 AS를 해주든 안 세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지. 그래서 그 공사를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사실 이 옥상이 문제돼서 세는 거보다 저 싱글이 더 크다. 싱글이 첫 번째다. 그럼 싱글 방수하면 얼마? 단품으로. 옥상 방수 따로 하면 얼마? 같이 하면 얼마? 이렇게 됐어. 근데 그 업자는 옥상 방수만 하고 저기 30만 원 빼고 여기를 330을 넣은 거고, 나는 여기는 그 사람보다 좀 저렴하게 넣었지. 그래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거는 과하지. 사기지 거의. 그 견적은. 그 5평에 7평에 300에 누가 방수를 해? 그거는 사기예요. 내 생각에는 그 견적은. 근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 원래 그 사람한테는 합쳐서 360을 하기로 했지 않냐. 그러면 이거 하고 저 싱글까지 해서 380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공사를 수주를 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사모님 이거 옥상 방수 안 세니까 싱글 방수만 합시다 이러면 옥상 방수 공사 날아가잖아요. 사실 거기가 옥상 방수가 해야 되는 상태는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세는 거라기보다 세는 지점은 싱글이었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그래서 싱글 방수로 방수도 해서 누수도 잡았어요. 물 새는 거 잡아서 거집에 도배 다시 했거든요. 도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 새는 걸 잡았어. 그래서 싱글 방수도 했지만 옥상 방수도 할 때가 됐으니까 한 거고, 그 사모님은 이제 고민을 한 거지. 싱글 방수만 할 거냐 옥상 방수만 할 거냐 둘 다 할 거냐. 근데 이제 제가 정직하게 견적을 드리고 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해서 거기가 잡혔어. 그래서 그날 그 소장님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바로바로 얘기해 준 게 내가 처음이었대. 사장님, 저희 견적 한 대 보러 갑시다 해서 여기 온 거야. 여기 옥상 방수 얼마야? 그래서 딱 얼마요? 그래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정직하고, 두 번째는 실력이 돼야 돼. 그리고 고객한테 가이드를 잘 줘야죠. 현장 상황에 맞게 솔루션을 준 거예요. 그냥 옥상 방수만 하고 나 날라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가보니까 옥상 방수는 해야 되는 상태는 맞았는데 옥상 방수보다 저 싱글이 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선택권을 줬지.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도 이것저것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새. 그래서 여기를
우리 그 소장님이 이 공사까지 준 거예요. 온라인 영업도 잘해야지만 한번 온라인으로 잡은 고객을 거기 일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공사도 준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풀을 자르러 가잖아요. 두 군데를 매년 가요. 제가 21년도부터 했으니까 이따가 문자 내역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 고객님은 1년도 안 거르고 매년 했고, 파주에 있는 분은 작년 빼고는 했지. 21년, 22년, 23년, 24년도는 거르고 25년도 지금 하는 거고, 용산에 계신 분 21년, 22년, 23년, 24년 한 2주 안에 한 번 해. 25년도 매년 불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객한테 잘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떡볶이 팔아도 당신들보다 잘 팔아 이런 얘기 하거든. 근본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이거 집수리 아이템 좋으면 뭐해. 아무리 좋은 사업하면 뭐해. 마음 받지. 본인의 기본 토대가 쓰레기면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뭐해. 이게 5년 동안 연락을 줬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객관화를 잘 하셔라.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국밥이나 순댓국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순댓국 국밥 좋아하는데 뭐 평가하는 것까지는 그래 좋아. 근데 10,000원짜리 먹는데 뭐 이 집 국밥이 맛있니 안 맛있니, 고기는 많이 주니 안 주니, 반찬은 잘 준다 안 준다, 뭐 이거는 친절하다 안 하다, 거의 뭐 회장님 수준으로 평가해 사람들이 그 10,000원짜리 먹으면서. 근데 당신들은 잠깐 가서 10만원, 1시간 2시간에서 25만원 35만원, 나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남기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 친절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본이 친절하게 해야 돼. 근데 고객이 갑질하면 고객과 싸울 수도 있어. 고객이 갑질하면. 근데 기본은요, 이건 자본주의잖아. 우리가 자본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 재물이 근본인 세대가 자본주의잖아. 우리나라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지 돈이 다가 아니라. 나도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가족이 더 좋아. 근데 돈으로 그 사람의 시간이 산 거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내가 가끔 시장 조사하려고 가끔 소비자인 척하고 전화할 때가 있어요. 아이템 조사하고 소비자인 척, 선생님 요거 얼마예요 막 이러고. 근데 이게 딱 보면 블로그 들어가면은 상태가 삐꾸인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초보야, 가초보인데 막 거의 막 거들먹거리면서 상담을. 그래서 내가 너는 조만간 폐업이다. 열의 여덟이 그래. 이 기술직한 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본이 친절해야 되는데, 근데 실력 없는 놈일수록 불친절해. 그리고 불친절한 놈이 많아. 열의 여덟은 불친절해.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00원짜리 밥 먹으러 면서도 식당 사장이 친절하네 안 친절해 하면서 본인이 지금 얼마짜리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불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일이 없는 거야. 내가 그 파주 컨셉이 아니라 풀 자를 때부터 지금 5년, 21년, 22년, 23년, 4년도 빼고 25년 매번 했죠. 5년 동안. 용산구 21년, 22년, 23년, 24년 이제 또 해야 돼. 25년. 그러면 뭔가 내가 당신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단골이 그냥 생기겠냐고. 기본은 친절하게 해야 돼. 친절한 거랑요, 굴종하는 거랑 달라. 제가 고객 상담할 때요, 막 굽시굽시 되지 않아. 나도 성격이 불같고 막 말이 세고 말이 빨라서 할 말 다 해. 근데 기본 태도가 나는 친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굽신될 필요는 없어. 그 친절하되 이제 명확하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헛소리 하면 가이드를 잘 잡아줘야지.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막 말도 안 되는 거 짜증내고 막 그래, 그럼 같이 짜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태도는 고객이 돈을 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은 8에서 9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량하고 친절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쁘게 할 이유가 없지. 근데 뭐 기술직 한다고 좀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블로그도 뭐 여러 개 쓰지도 않는 인간들이 뭘 그렇게 나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블로그 지금 10개에다가 겁나게 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라고 지금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 제가 좋아하는 분 어느 회장님이 계신데, 김밥 팔아서 1조 버신 회장님이 계세요. 김밥 팔아서 1조야. 근데 그 매장에 보면,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매장에 있는 직원한테, 고객 응대 직원한테 갑질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물건 못 산다는 거야.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고, 그리고 갑질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한테. 그리고 우리도 고객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거 없고 좀 뭐 기술직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답 없어. 저만 하면 안 돼. 그렇죠.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하는데, 전화 상담하는 거 보면, 꼬라지 보면 대부분 지가 뭐 온라인을 나처럼 블로그를 10개씩 때려가지고 일을 많이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교육생들 내 현장 하면 힘들어하니까 한다니까. 일 진짜 빡세게 해. 나는 교육장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맨날 현장에 있어.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고객한테 굽신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절하면서 당당해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한테 가이드를 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고객한테 가이드 주려면 지가 뭐 알아야 가이드 주지. 그잖아요. 내 주변에도 실력은 되는데 일 많이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친절한데 마케팅이 안 돼서 일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불친절해서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내 주변은 그건 아니고, 별것도 안 되는데 댓글에다가 자기 실력 증명도 안 되고 입만 전문가야. 그런 놈들이 하도 헛소리 하니까 내가 욕을 하는 거야, 유튜브에서. 뭐 대고 얘기해야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나보다 실력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동등하고 막 이런 기본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해.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해.
근데 헛소리 찍찍해대고 막 이러니까 백수 새끼들이 헛소리 찍찍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지. PD님, 헬스장을 이 매년 12월 말과 1월 1일에 새해 목표가 살 뺀다고 헬스장 등록하잖아. 근데 그 마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몸짱이 되겠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연말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 10명 중에 그 한 명이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똑같아.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는 초심이 있잖아. 그럼 열심히 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초심이 흐트러져. 그런데 봐봐요. 나는 똑같은 말을 해. 그 헬스장 트레이너들처럼 피디님 잡아. 몸짱이 되려면 헬스 트레이너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바른 자세로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잠 잘 자세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세요.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같은 말을 맨날 한다니까?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 돈을 잘 버는 기술을 알려주지만 아까와 그런 정신이나 마인드를 얘기를 똑같이 해줘. 나는 똑같이 얘기해 주는데 바뀌는 건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인내해서 자기가 몸짱이 되려고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월천, 월이천, 월 3천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게 찐 얘기야. 내가 진짜로 그렇게 3천만 원 버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생각 자체를 안 해봤을걸? 교육하는 사람들이 안 해보고 그냥 나 얼마에서 얼마 법니다 이렇게 홍보해서는 이 진솔한 이야기를 몰라.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고객한테 가이드를 줄 수 있다는 말이지, 고객을 휘어잡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객을 사근사근하게 하면서 잘하는 그런 스킬들 있죠. 상담도 잘하는, 고객하고 일단 싸우면 안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책 보고 동영상 보고 따라한다고 쉽게 안 돼. 자기의 성향이나 성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내가 하는 거 계속 쳐다보면서 그게 체득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책 보고 되는 게 아니야. 장사 엄청 잘하고 기업 만드는 거 책 보고 다 되나? 안 돼. 옆에서 진짜 잘 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체득을 해야 돼. 아, 그렇지. 아니, 연애하는 책 백날 봐봐야 300권 봐가야 연애 잘하나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한 300명 사귀어봐. 그러면 내 신이 돼. 저는 와이프만 사랑했습니다, 진짜로. 아, 요즘 연애 강의 듣는 거 많죠. 연애 강의도 돈 잘 벌어. 거기서 연애에 대한 스킬은 배울 수 있어. 왜냐면 제가 와이프 때도 잘 하려고 할 때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응을 잘해줘야 돼. 남자들이 반응을 안 해서 여자들이 재미없어요. 아, 그랬어? 왜? 그 추임새만 잘 넣어도 여자들은 하루 종일 말을 한다고. 근데 그런 지식을 없는 남자들은 그런 걸 배울 필요는 있어. 배우고 나서 자기가 실전해서 해야지. 이것도 똑같아. 책 보고 되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응대하는지 봐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야 잘하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에서 그 과정을 풀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고객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배울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돈 잘 버는 놈이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내가 진짜로 돈을 그렇게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해.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벌고 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몸짱이 된다는 생각으로 1년 뒤에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저는 같은 말을 해요. 기술은 똑같이 알려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좋은 거 먹고, 이건 몸이 힘드니까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좋은 거 먹고 열심히 1년 동안 해라. 그럼 돈 잘 벌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해야 돈을 잘 버는 거지. 저 저녁에 딴짓거리 안 한다니까요. 잠잘 때는 진짜 잠만 온전한 숙면을 취해.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어. 난 비타민C도 잘 챙겨 먹으려고 그래. 하도 일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건강관리, 체력관리, 운동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뒷받침 내고 하면요, 돈 잘 벌 수 있어. 근데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봐. 그렇게 뒷받침을 꾸준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모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다 있어요. 일의 업만 다를 뿐이지. 저는 쉬고 싶을 땐 쉬는데, 쉴 때 딴짓 안 해. 핸드폰 보면서 쉬는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어. 진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려고 눈 감고 명상한다 그래야 되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쉬어. 그래야 다시 에너지가 회복이 돼. 근데 핸드폰을 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일을 하는 거지. 복싱 선수들은 코어가 좋아야 되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거든요.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이 느껴지기 전까지 개수를 세지 않는다.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개수를 센다.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진짜 악발이 물고 해야 돼. 진짜 이 악물고 해야 돼. 나한테 배운 분들도 그렇게 악발이 정신으로 하면 돈 잘 벌 수 있고, 나한테 배웠다고 해도 그런 악발이 정신 없으면 못 벌어 돈. 아이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지가 소화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중간중간 영상에 정신교육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는 거지. 제가 톡가로 다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월 1,000 벌어요, 월 2,000 벌어요, 아이템 최고예요, 잠깐 하면 얼마, 뭐 이런 거 맨날 해보라니까? 많이 하세요. 되나? 안 돼.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근본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어느 업체도 이렇게 얘기 안 해. 나와 같은 컨셉팅을 따라하는 놈들도 있더라고. 있는데 따라하건 말건 원조는 따라할 수가 없어. 정신이 근본이 돼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나중에 진짜 회장까지 할 거예요. 진짜 30년 뒤엔 나 회장이 돼 있을 거야 아마. 유튜브에 증명되지 않을까? 당신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따라하려 해도 내 마인드는 내 정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어. 나는 진짜 30년 뒤에는 진짜 회장할 거야. 한번 봐봐. 진짜 강력한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하셔야 돼. 열심히 하셔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 영업 멘트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한 파트의 시절의 친구잖아.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 친구 아니지, 나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동갑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는. 예, 그렇죠.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를 하는지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정말 교육생을 위해서 내 큰돈 썼어. 그거 뭐 알려드릴 순 없지만 진짜 교육생분들 중에 내가 하는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안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정말 교육생을 위해서 큰 돈 쓴 거야. 나 장사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나는 서비스 겁나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돈을 잘 버는데 한 번 갔는데 그 집에서 눈탱이 당해봐. 그럼 누가 다시 그 집 가서 국밥이든 칼국수든 먹겠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낸 돈보다 값어치가 비싸길 원해요. 아 진짜로. 자기가 10,000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11,000원, 12,000원, 13,000원을 받고 싶어해. 그러면 그 집이 최고다라고 말을 해. 그럼 기술직에서도 그거 하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근본이죠. 근데 저도 고객이 갑질하면 짜증내요. 할 말하고. 근데 저는 진짜로 찐으로 해주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적도 있어. 심하게 나도 진짜로 짜증냈거든요. 서비스 해준 거 가지고 왜 저기까지만 했네. 그래서 선생님 저거 서비스였잖아요. 왜 서비스 가지고 뭐라 해. 막 그랬거든. 그러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와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여기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해줄 거를 한 5시간 6시간 다 뜯고 용접도 다 해줬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호칭이 바뀌었다니까. 나한테 부르는 게 대표님 이러더라고. 원래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뭐 사장님 이러면 되는데 기사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대표님 이러더라고. 태도가 달라. 내가 짜증은 내고 하지만 확실하게 해준다니까. 나는 중간이 없어. 할 거면 확실하게 해주고 아님 말고 이거지. 근데 나중에 조경으로 좀 많이 하려면 그거는 공사급의 일을 많이 해야 돼. 조경은 직원이나 사람을 써서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 같은 거 들고 가서 조경 공사의 느낌으로 많이 나가야지. 그러다가 나는 조경을 자연스럽게 집수리도 워낙 많이 하니까. 집수리는 어쩌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때 집수리가 나 배웠을 때만 해도 핫하지가 않았거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이었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기술직은 하긴 해야 되는데 1인으로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집수리야. 근데 처음에 배워서 고생 많이 했지. 수정교체, 방등교체, 실리콘 내부 잠깐 싸주는 거. 근데 그런 건 사실 지금에야 셀프다 뭐다 하는데 옛날엔 다 배웠지. 그래서 그때는 집수리가 핫하지 않았을 때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분야를 넓힌 거죠. 근데 조경을 안 하려고 했다 지난번에 제가 풀을 잘랐잖아요. 나무를 잘랐잖아. 교육생이 사진 올려서 오다를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조경을 중간중간에 하던 거 위주 느낌으로 좀 하긴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조경 쪽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 막 부잣집 가가지고 정원주택 풀 자르고 나무 자르고 영양제 주고 살충제 이런 거 탈포하고 관리 정도는 해야, 원래 하던 건 해야 조금씩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많이 하면 돈 돼요. 근데 좀 연관성을 봤을 때는 저 인테리어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내가 인테리어도 종류가 있어요. 아파트 중저가 인테리어 혹은 하이엔드 인테리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타겟팅의 인테리어가 있어요. 사업성이 좋은 딱 그런 걸 해야 돼요. 괜찮은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제가 나가기 위해서 목공도 배웠잖아요. 이제 올 겨울부터는 지금 11월이잖아요. 지금 오늘 11월 며칠이죠? 12월, 1월, 2월 막 14일이에요. 내년 3월 전까지는 제가 목공하고 타일만 하지 않을까. 특히 목공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목공을 선택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목공에 대한 기술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내에서 왕 같은 존재라 그래야 되나? 실내에서 설비가 구조를 다루잖아요. 건물의 뭔가 구조. 그리고 목공이 없으면 다음 인테리어 과정이 안 돼. 왜요? 예를 들어 필름을 붙이든 페인트를 칠하든 타일을 붙이든 뭐를 하든 마감을 목공이 뼈대를 세우니까 단열 공사하고 벽을 칸막이를 친다든지 천장을 다시 한다든지 추운 집에 벽을 단열한다든지 어떤 구조를 만들 때는 목공이 만들어요. 실내에서는 목공과 철공은 근데 밖에 상가를 많이 하지 주거 공간에서는 용접 철공은 좀 목공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고 조적이 하던 것도 목공이 지금 대체해서 건설 일에서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조적이 했던 건데 그게가 다 목공한테 넘어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공이 약간 인테리어에서는 좀 왕 같은 존재지. 그리고 페인트, 타일, 뭐 이런 필름 이런 거 다 마감이잖아요. 목공은 먼저 시작이지. 목공과 설비는 시작이지. 그래서 이제 목공을 하려면 자세한 거는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나랑 같이 하는 교육생들만 해먹어야 돼. 저 문 보시면 저기도 원래 녹이 다 새빨겠어요. 그리고 사다리도 다 빨겠어요. 하얀색으로 한 건 아닌데 이게 프라이머니까 흰색이든 어두운 색이든 상관없는데 마감은 회색으로 할 건데 프라이머 전처리 작업을 해놓은 거 다. 그리고 저거까지 도장을 할 거예요. 원래 녹이 많았죠. 그 과정은
방수 중도 1차 끝나고 연희동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심곡동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 방금 쪽에서 제육볶음 먹고 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 용두산로 14번 길 그죠? 여기가 심곡동이에요. 인천 서구 심곡동. 저기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저기 옆에 싱글이 안 돼 있고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서 5분 거리가 아까 정도한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연출이 아니고 아까 복장하고 나 옷이 똑같잖아. 그리고 저기 싱글 방수 돼 있죠. 딱 차이 나죠.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파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파주 현장 도착했네요. 네, 오전에는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중도 1차를 했죠. 제 블로그 창업글이나 제 블로그 보시면 옛날에 조경한 게 있어. 그리고 아까 고객한테 잘해야 된다. 실력이 돼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 단골이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온라인 마케팅도 많이 해야지만 오프라인 마케팅을 단골로 만들어야 된다. 그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파주. 이때는 제가 제 브랜딩으로 프로 자르기도 했지만 어디에 소속돼서 일을 받아서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그때 순고로 했었어. 처음에. 일이 없었을 때. 21년 8월이죠. 자, 이 뷰를 보세요. 요 뷰랑 차랑 이게 장비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네 보여요. 이 차 내 K3 차야. 스타렉스 없어도 K3 뒷좌석 뜯고 다닐 때. 그리고 이 간판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소나무와 이 벽돌, 이 회양목을 코리안 트리 박스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 앞에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간판. 여기 4년째야.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치지. 봐봐요. 21년 8월. 자, 22년 10월. 안녕하세요. 장영록 창업자원 팀장입니다. 아니면 뭐 나 찾아오면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거 내가 좀 하려고 이거 해도 되냐고 한 거야. 이때 연습 삼아서 한 거지. 공짜로 했어. 이거 공짜로 해준 거야. 이제 연습했다니까 이때는. 23년 견적 좀 여쭤보고 또 왔잖아. 이렇게. 24년도엔 이분이 안 했어. 그리고 25년도 이 단골에서 하는 거야. 자, 여기는요 21년도 연락 왔어, 22년도 연락 왔어, 23년도 연락 왔어, 24년도 빼고 25년도 했죠. 용산구 이태원에 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 다 하고 25년도도 해야 돼. 한 군데 있어. 사람들이 안 믿어 자꾸. 여기는 23, 24년도는 카톡으로 연락 오고 번호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해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1년도, 22년도 됐어. 22년도잖아. 이때 내가 청소할 때야. 청소도 내가 했다 그랬잖아요. 봐봐. 제가 일하다 약품에 이도 화상 입어서 쓰레빠에 내 이름 써있어. 정중무 화상 입은 거야. 이도 화상. 22년도에 청소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사람들이 뻥인 줄 알아. 내가 3천만 원도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요즘 교육하는 놈들이 21년도 23년도에 뭐 기술직 하지도 않은 것들이 확 1년 해가지고 교육하고 뭐 정신 못 차려가지고 니들 그러고 헛짓거려야 돼. 나는 기술직 이미 하고 있었어. 봐봐요. 22년도인데 24년도잖아요. 카톡으로 연락 주셨어. 내가 예초를 원래는 많이 했죠. 이것도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벌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안 하는 거지. 사람이 돈도 좋지만 의리란 게 있어야 돼. 이게 매년 연락 오는 그 나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단골 고객분들 일은 해. 25년 7월이야. 올해 연락을 주시는 거야. 매년 했다니까 이분은. 이건 24년도잖아. 이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매년 했어 매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작업하고 전지는 견적에 들어간 게 아닌데 이제 저거 되면 전지할게요. 옛날에 썼던 장비를 다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서 사기꾼들한테 하도 사기를 당하고 진짜한테는 의심하고 이러니까 내가 보여드릴게. 장비를 이게 봐봐요. 전투화잖아. 난 조경할 때 전투화 쓰고 이게 하루 이틀 한 심한가요? 이거 내 벌초 다닐 때 조경할 때 이렇게 유물 같아요.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연출한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전투화 신고 하시는? 풀이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가. 꽉 껴매가지고 딱 하니까 괜찮아요. 조경 기능사 있어요. 조경 기능사는 도면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일반 다른 시험 산업 기사 수준이야. 도면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손 스케치업을 할 줄 알아야 돼. 조경 기능사도 있고 조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겨울에 일이 없어 조경이. 근데 교육 아이템 한다고 조경이라도 하나 더 하려고 막 보면 나도 이제 진짜 찐 내가 조경을 원래 하던 사람이고 나는 이제 조경을 안 하지만 참 내가 안타까워서 나도 이제 찐으로 증명을 해드리는 거야. 21년부터 내가 했다니까. 그 사진에 아까 저 보이시나요? 내 아까 사진에 봐봐요. 사진에 나 있어. 여기 와동동이잖아. 이거 나야.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홍보하려고 가을에 비친 거 보이세요? 이게가 어디냐면 저기야. 전지를 해서 저기를 딱 비춰서 한 거란 말이야. 결론은 요즘 다 디월트 사가지고 이 배터리가요. 이 이고파워 브랜드가 제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이 배터리가 56V 삼성이랑 협약해서 이제 미국 본사가 있는 이고파워 그린웍스도 있는데 이고파워가 찐이지. 이게가 배터리가 암페어가 10A도 나오는데 내가 쓸 때만 해도 21년도만 해도 10A가 승인이 안 났어. 그래서 7.5A인가 큰 거 있어요. 그게가 한 40만 원 해요. 4, 50만 원 하는데 그거를 내가 6개를 들고 막 풀 자르고 벌초하러 댕기고 하는데 집수리 배울 때 좀 어려웠지. 그때 다 팔았어 중고로.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사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장비를 디월트를 쓰니까
이 디월트를 샀어. 전전기라 그러거든요. 트리머라고 하기도 하고. 그 우리 인조대리에서 그 트리머 조그만한 거 말고 이거랑 이 한손톱을 샀어. 저번에 제가 그 인천 서구 현장에서 나무 자를 때 이거 포스팅해서 올리면 내가 나무 자르는 거 들어오면 해준다고 올리라고 했는데 교육생분이 문의를 좀 받았었거든. 그래서 겁나 일도 많고 집수리도 많지만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조경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샀어요. 하나 디월트 체인톱 8인치짜리. 이런 거 말고 나 엄청 큰 거 썼었지. 이거 파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막 디월트 사가지고 그냥 뭐 DIY 수준으로 조경하면서 막 교육, 와 이거는 나는 좀 나 이런 거 썼다니까. 소나무 이거 아루스라고, 이거 걔네 뭐 브랜드는 아나? 이 아루스를 소나무 전지할 때 쓰는 이 전지가, 이게 전지가 소나무 전지할 때 쓰는 거예요. 아루스가 제일 예초에서는 굉장히 전지나 이런 거에서는 좋아. 내가 옛날에 다 썼던 장비를. 이거 배터리팩 여기다 배터리 끼고 요거를 장비에다 꽂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걸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장비를 사서 쓰고 그랬었는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안 써서 이제 막 상태가 안 좋네. 전전기 트리머도 내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대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고지 전전기. 이것도 전전기예요. 하도 안 써서 녹이 나 버렸네. 고지 전전기야.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죠? 이게 여기다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 예초기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풀어 딸깍 들어처럼 쪼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조경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다가 집수리에 그런 게 등장하는 거 보고 내가 살짝 좀 현타가 왔지. 이거라도 해서 사람들 그렇게 모집하려고 하는 건가. 솔직히 웃음더라고. 나는 그런 짓은 안 했거든.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거 조경 공짜로 알려줄게. 와요, 오세요. 공짜로 알려줄게. 공짜로 많이 알려주네. 방충망 날려주고 공짜로 알려줄 테니까. 난 조경 국가 자격증 있다고. 내가 이거 전지하는 거, 소나무 전지하는 거 정식적으로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전지 배우러 다닐 때도요, 정말 전지에서 유명한 농원이 20개가 있어. 1억 2억짜리 특수목이 몇백 그루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그 전라도에도 충청북도에도 전지 배우러 다녔었다니까. 그런 거 보다가 막 나가서 기술교육한다고 막 나무 막 자르듯이 자르면 안 돼. 소나무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좀 솔직히 돈도 좋지만 진짜 적당히 처먹어야지 인간들이. 오늘 내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저 전지는 서비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냥 정리만 하는 건데 정리 빠르게 하고. 저 관목이라 그러는데 회양목이야 이게. 관목이에요, 관목. 이런 소나무는 교목인데, 교목의 정확한 표현은 나무의 수종이 8m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소나무 큰 것들도 있죠. 나무의 수종이 8m 이상 되고, 이 원 뼈대가 있잖아요. 줄기, 나무의 줄기. 제가 굵고 열로 갈수록 가지잖아, 얇잖아. 이런 게 가지잖아요. 그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무거든요. 얘는 근데 저런 줄기, 이렇게 굵은 줄기가 없잖아. 가지와 줄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걸 관목이라 그래요. 이게 회양목. 영어로는 코리안 트리 박스인데 사각형 박스처럼 생겼다. 나무인데 나무 박스다. 한국 박스 나무다. 이런 얘가 회양목이에요. 이게 많이 심지, 이거를 조경수로. 이런 데는 흔하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나무인데 어쨌든 교목, 관목. 조경을 좀 이렇게 알아야지.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그냥 들고 가서 막 나무 자른다. 그 사기꾼이야, 미친놈이야. 나무 남의 거 잘못 자르다가 큰일 나요. 비싼 나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막 그거를 교육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 비싼 나무 막 잘랐다 강전하면, 나무 죽으면, 그 비싼 나무 막 건드렸다 죽으면 돈 벌러다가 몇십만 원 벌러갔다 깨져. 자르면 안 돼요. 이 나무가 죽어요? 그러니까 강전이라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잘라버리면 나무가 이제 이게 영향을 주지. 나무 재수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자르면. 웬만하면 안 죽는데 이제 무식하게 막 다 잘라버리면 강전이라고 해요. 그거 강전을 막 해버리면 안 돼. 특히 소나무는 뭐 강전이 뭐야, 이런 건 속기전지 해야지. 소나무는 순이 나요. 이게가 순이야. 이게 봄마다 이렇게 나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보면 이게 쭉쭉쭉 나와. 이게 새살이야. 새순 지르기 전지가 있고, 지금 가을이니까 속기전지를 해야지. 밀도 조절해야지. 수 조절, 속기전지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뭐 아나? 몰라. 대부분 그 집수리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 그래서 제가 뭐 내가 까는 데는 이유가 있어. 모르는데 막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도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있는 척 아니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보여드릴게요. 제 교육장에도 엄청 많은데 그중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원래 내가 옛날에 쓰던 장비들이죠. 다 그 중에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요거가 풀 자르면 칼키라고 해서 칼키 뭐 끌게 뭐 이렇게 막 끄는 거예요. 풀을 자르면 이렇게 쫙쫙 끄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게 지금 한쪽이 없어. 얘가 더블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얘보다 사이즈가. 그죠? 얘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두 개야. 이거 2배 되는 사이즈를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듯이 하나가 없어. 그리고 얘는 여기가 이거 끼는 거거든요. 이거가 없이 나중에 풀 많이 담을 때 이렇게 양손으로 무슨 칼키맨처럼 이렇게 긁었다니까. 이렇게 양손으로 빨리빨리 하려고 일을. 이게 그만큼 크잖아요. 이거가 반쪽이에요. 근데 반쪽이
이쪽이 한쪽만 하잖아. 그래서 일을 빨리 하려고 많이 했었던 거고, 얘는 이제 전동 저기 배터리 백팩 껴가지고 백팩 메고 딱 여기다 꽂아서 하면은 이게 전동으로 돌아가는 2고파 외촉이었고, 여기 하나 교육장에 또 있어. 중간 사이즈가 이런 소나무 할 때 바지치기 딱딱딱 할 때 자르는 이거. 그리고 이건 고지톱 많이 썼었고요. 요거는 엔진 예촉이. 이제 요거는 잘 이제 안 쓰지, 제가 이걸 안 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순지르기 할 때 쓰는 양손 가위. 그리고 요런 게 좋지. 요게 진짜 소나무 전지할 때 탁탁 쓰는 거지. 세척은 다 했고요. 기본 소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하기 전에 락스나 혹은 뭐 소독하는 소독제가 있어요. 그리고 접톱, 원래 쓰던 접톱은 접이식 톱, 이태리 거 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상태가 안 좋았다. 되게 잘 들어요. 접이식 손톱. 이건 아루스 일본 거 이번에 샀어요. 이번에 하려고. 이제 그만 설명 해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예촉인데, 저 배터리 전기용 예촉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휘발유로 돌아가는 예촉이도 있어요. 이거 휘발유로 돌아가는 예촉이죠. 휘발유를 넣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초크를 올려서 압을 딱 건 다음에 시동을 걸고 나서 공회전을 좀 걸어놓으면 좋아요.
여기도 안에 보세요. 이게 조경 파쇄석인데 이제 조경석이죠. 이 사이사이에 풀을 뽑든지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 뽑고 앉았냐고. 제가 아까 자세히 동영상 보면서 스냅을 줬어. 이거 기계를 이렇게 타다다다. 그리고 토크를 얕게 해가지고 타다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빵빵하다 저기 튀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을 이렇게 알아야지 하는 거지. 자르고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가 만약에 시간으로 따지면 자르는 게 60%, 담는 게 한 40%. 잔디 같은 거 자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테트리스처럼 정리하시네요. 저는 트럭을 살 거니까 트럭 비싸지 않아요? 트럭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목공을 해야 되니까. 대표님 이거 다 된 건가요? 됐죠. 이거 보면 정리가 아까에 비해서 비포 애프터 한번 보실까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태양목도 다 반복 정리했고 정리 깔끔하게 했어요. 엄청 깔끔하네요. 나무 전지, 소나무 전지는 손 안 대기로 하고 이렇게 손 대면 이것도 다 비용이니까 저희가 가능은 한데 가볍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냈어요. 딱 정리를 했죠. 요거는 개인 폐기물에서 수거를 하신다고 하고 딱 정리를 했어요. 말끔해졌네요. 지금은 이제 솔직히 전지를 하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다 하진 않고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는 건물주분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소나무 전지 가볍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비용 받고 해야지 이거. 이거 서비스로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소나무는 해를 못 받으면 죽어요. 사이사이가 쩔어 있죠. 쩔었다 그러는데 썩었어. 저 황색깔로 변했잖아요. 다 죽었어. 바람도 타야 되고 해도 잘 맞아야 돼. 근데 이 가지가 얘가 쬐끄니까 이거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게 전질할 때 있는 끝쪽을 잘라야 돼. 끝을. 그때 시원해졌죠? 펼쳐졌지. 쟤랑 만나잖아. 네. 그리고 이 이쪽으로 하니까 얘랑 이제 단서도 되는 되죠. 소나무는요 위에가 성장 호르몬이 많아. 그 위에가 벌레도 많이 타거든요. 아래가 순이라고 하는데 순은 위에가 많이 나. 위에는 강전을 하면은 밥이 찬다 그러는데 아래는 강전을 하면 안 되고 위에는 좀 강전을 해도 돼요. 중간은 중간 정도로 하면 되는데 일단 얘는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다 맛이 갔어요. 그리고 절로 이제 가는데 얘를 날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거랑 얘랑 겹치는데 이 상태가 애들이 다 죽었죠. 네. 속으로 아로스께 좋은데 역시 통은 아로스가 최강이야. 이렇게 하면 뭔가 시원해졌잖아요. 얘도 죽었어요. 얘도 계속 날렸어.
하향지, 아래로 뻗는 가지, 교차지, 이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교차하거나 정리해야 될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돼. 다 날리면 안 되고 통으로 많이 날려요. 먼저 큰 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전지 많이 할 땐 전지 벨트 차고 다니는데 엄청 뭐가 많죠? 네. 얘랑 겹쳐있지. 그럼 기본은 봐봐. 얘는 살리고 얘랑 겹쳤잖아. 얘는 없네, 그죠? 얘도 보면 얘가 길게 나와 있네, 그죠? 이 V자로 뻗어 있죠, 이렇게 V. 그죠? 긴 거를 때려. 나중에 이게 리가 맞춰져. 잘라 놓으면 리가 맞춰져. 너무 기네. 얘 혼자 너무 길잖아. 이게 순이 올라왔을 때 잘랐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손하고 관리가 안 되지 보통. 얘는 다 죽었잖아. 이런 거 날려야지 통으로. 얘는 막 쩔어 있죠. 막 엄청 많죠. 혼자 막 이렇게 나와. 이렇게 뻗었죠. 네.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었죠. 그럼 얘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고 얘도 또 나오고 하면 또 이렇게 살이 많아져. 기본적으로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V자로 다 때리면 돼. V자로 자르면 돼.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걔 이렇게 나죠. 가운데 딱 이런 걸 다 털어내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전지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지들 있잖아요. 얘 혼자 길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 냅두면 얘랑 얘를 자르면 이게 혼자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풍성하지가 않아. 얘랑 얘를 죽이면 이게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 줄기에서 이렇게 뻗어 나왔죠. 얘는 이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 굵어지잖아. 뿌리는 이렇게 나왔죠. 올라와서 여기로 왔지. 얘 줄기도 얘랑 나눴죠. 여기 와서 이렇게 뻗었죠. 그러면 여기서 얘랑 날려버리고 이걸 다 날려서 길게만 뻗어. 숱이 많이 없어. 그래서 안 예뻐 나무가.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게가 또 이렇게 뻗으면서 또 이렇게 피는 거야. 여기도 이거를 여길 때려야지.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쩔어 있을 때는 얘도 날리고 얘도 날리는 건데 밀도를 그렇게 맞춰야 돼요. 간격을 맞춘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그죠? 얘는 겹쳐 있지. 겹치는데 필요 없지. 날려. 죽었지. 날려. 이렇게 있으면은 자를 거를 선택을 하는 건데 다 날리면 이게 일로 뻗잖아요. 근데 여기서 풍성하게 이제 가려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딱 많아지는 거지. 얘가 얘랑 겹칠 거 아니야. 얘는 날려도 돼. 날려. 이렇게 뻗으면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죽은 거 날려. 그럼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얘는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얘는 혼자 길게 나왔어요. 때려 날려. 그리고 이거 보면 얘가 필요 없어.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안에는 다 필요 없어. 얘는 쩔었네. 근데 얘 혼자 너무 길죠. 여기서 이거 다 날리면 얘만 혼자 좀 안 예뻐.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많아야지 올라가면서.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얘도 날려.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으면 이게 밀도가 다 맞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얘는 날려야지. 뭐가 안 나잖아요. 그죠? 갔어. 딱 여기서 이거 쫙 보는 거예요. 밀도가. 그죠? 제일 긴 놈이 날려. 너무 길게 팀장이 혼자만 막 뻗었네. 이렇게. 이 라인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잖아. 혼자만 뻗은 놈이, 괴이하게 뻗은 놈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근데 보면 내가 여기는 남의 거니까 자르지 않을 건데 얘를 날렸잖아요. 터지잖아. 남의 거니까 건들지 않을 거예요. 얘도 이거 전지한 거 보세요. 여기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운데 놨고 일로 또 뻗어. 여기서 와서 또 이렇게 삼각형이 돼. 그럼 여기 또 잘라주는. 여기 톡 날리면 돼. 그런 식으로 쭉쭉 하면 그 밀도가 맞아요. 밥의 밀도가 맞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는데 막 엄청 많잖아요. 일단 이 라인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게 근데 얘는 일로 넘어왔네. 이렇게 됐죠. 여기도 보면 얘가 혼자 이렇게 너무 길잖아. 이렇게 때려. 여기도 보면 얘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일로 가잖아. 얘가 아래로 가는데 얘가 필요 없지. 정리가 됐죠. 그냥 막 자르는 건 아니에요. 이 일대가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주면 나가는 거지. 그렇게 소나무 전지를 하면 돼요. 그게 기본 속기 전지의 기본. 밥을 밀도로 조정하는 거지. 속기 전지의 기본입니다. 요번 현장 끝난 건가요? 요번 현장 이제 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찍고 가야죠. 잘 끝났습니다. 서비스까지 잘해주셨네요. 그렇죠. 서비스를 잘해야 단골이 많아요. 과한 서비스는 또 안 되고. 적정선이 있어야겠네요. 서로에게 좋은 적정선이 있어요. 이게 공급자만 좋으면 소비자가 싫어하고 소비자만 좋으면 또 공급자가 힘들고 적정선을 알아서 조절해서 잘 해야죠. 이제 상 딸리네. 빨리 가고 싶어. 오늘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만나요.